저는 올해 69 윤말자입니다. 남편 떠난 지 15년, 혼자 산 지는 더 오래됐죠. 그래도 혼자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라디오를 켜고 라디오가 지치면 노란 표지의 공책을 펼칩니다. 노란 마음이라 부르는 그 공책. 커피 얼룩이 얼룩덜룩 번지고 모서리가 누렇게 다른 내 손때 묻은 작은 기록장입니다. 하루에 한 줄만 적습니다. 기쁜 순간 한 줄, 서운했던 순간 한 줄, 그리고 꼭 하나.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니까요. 나는 그 말들을 종이에 내려앉혀 숨을 고르게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숨을 새듯이. 요즘 나의 하루는 손주 할인이로 시작해 할인이로 끝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는 리듬이 조금 느립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예쁘지만 글자를 만나면 자주 멈추죠. 그러면 나는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려도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도 함께 숨이 고릅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은 사실 나에게 먼저 필요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자주 틀렸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아들 진수와 며느리 세영은 바쁩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어둑해져야 돌아오죠. 둘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도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봐줘야 했고 나는 반지하 방을 정리해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스스로를 잠시 머무는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오래 머물 바람이길 바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나고 아이 웃음이 나고 저녁마다 발걸음이 분주한 집. 그 집은 내게 살아있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 오던 날 나는 노란 마음 공책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함께 산다는 건 너의 숨과 나의 숨이 섞이는 일. 그 문장을 적으며 나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꽉 그리고 단단히. 할인이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주말 나는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엌 스위치를 켜자 노란 전등빛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쇠고기를 얇게 썰어 참기름에 달달 볶았습니다.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으니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향이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아이가 졸린 눈으로 나와 팔을 벌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날이야? 나는 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미역국엔 생일이 들어가 있네. 그 말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나는 국을 한 번 더 끓였습니다. 행복은 끓일수록 깊어진다는 걸 아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선물은 오랜 고민 끝에 고른 어린이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전화도 되고 위치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아이가 읽는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에 그 녹음을 들으며 틀려도 괜찮아를 더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상자를 닫으며 또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틀려도 괜찮아. 용기 낸 사람에게 주는 첫 시계. 가족이 모인 저녁 거실엔 풍선이 떠 있었고 케이크 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어설프게 노래를 불렀고 세영은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건넸고 할인이는 우아하고 눈을 반달로 만들며 팔에 시계를 찼습니다. 작은 손목에 동그란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시계가 훗날 우리 마음의 소리를 증명하는 작은 상자가 될 줄을. 사소한 것들이 언제는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거울이 되지요.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결이 미세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상에 앉은 아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국을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은 맛있는데 할머니 냄새가 나. 나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양 냄새 말하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세영이 조용히 코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를 조금 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이가 냄새에 예민해서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날의 방향이 내 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그래 더 조심하지. 웃음은 때로 가장 오래 버티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방패도 흠이 생기지요. 그날 밤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할머니 냄새. 짧은 문장이었지만 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오래 크게 파문이 퍼졌습니다. 며칠 뒤 학교 참관 수업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할인이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은 듯 말이 더디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때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네 집 할머니랑 같이 산대. 이어지는 킥킥거림. 그럼 집에서 할머니 냄새 나겠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며 사과를 유도했지만 사과는 가볍고 말의 그림자만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 발끝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아이의 짐이 되었나? 이런 질문은 대답이 느립니다. 대답이
오기 전까지 마음은 자꾸만 부풀었다가 꺼집니다. 집에 돌아와 세영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내가 샤워를 더 자주 하겠다고. 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집에 묘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단톡방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야겠니? 세영은 답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면서도 아이 방만큼은 냄새가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니 내 물건을 거실에 두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날 밤 공책엔 점을 찍지 못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집에서 지워주세요. 한 문장인데 마침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장도 사람도 끝을 맺지 못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주말 세영의 학부모 모임이 집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나섰다가 노란 마음 공책을 부엌 식탁 위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다는 칭찬에 이어 어르신 냄새에 대한 가벼운 농담. 세영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향균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요. 할머니가 만지지 못하도록 따로 둔 장난감이 있어요. 나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또렷한 문장이 내 등을 톡 쳤습니다. 할인이가 요즘 할머니를 창피해요. 친구들 데려오기 싫대요. 그래서 교육 중이에요. 할머니는 내가 부끄러워하니 거리를 두자고. 문장이 칼날처럼 매끄럽게 내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계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순간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나? 이 집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나? 오래 생각하던 질문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신 내가 한 일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린이 스마트워치를 조용히 켰습니다. 아이가 낮에 읽기 연습을 하며 녹음해둔 파일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틀리면 다시 하고 멈추면 숨을 고르고 또 도전하는 작은 목소리.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할머니한테서 냄새 났어. 아이의 말 뒤로 조용하고 단단한 세영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럴 땐 멀찍이 있어.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할머니 이야기하지 마. 남들이 싫어해. 또 다른 파일에서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장난감 만졌어. 그럼 닦아. 알코올 물티슈로. 앞에서는 예의 갖추고 뒤에서는 내 물건 안 건드리게 하라고. 할머니는 좀 그런 분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시계를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닦는다는 말이 귀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닦아내고 싶은 건 냄새일까 사람일까? 오래된 것의 냄새는 때로 시간의 냄새입니다. 시간은 닦인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을 지우려 하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했습니다. 냉장고 속 내 김치통은 베란다로 밀려났고 내가 아침에 닦아둔 식탁 위에는 스프레이 소리가 2번, 3번 더해졌습니다. 내 행주는 따로 표시가 붙었습니다. 나는 자꾸만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주의 표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아이가 편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던 날 젖은 우산을 닦아 베란다에 말리려던 순간 세영이 내 손에서 우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 우산은 할인이 전용이니 손 타지 말아주세요. 왜냐고 묻자 세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도 이유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세 글자. 그날 밤 공책엔 다시 세 글자가 적혔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그러니까요. 글자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말도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노란 마음 공책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첫 장에는 오래전부터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집 등기 소유자 윤말자. 이 집은 사실 내 돈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맞춰주고 진수가 결혼할 때 나에게서 사는 조건으로 대출을 갚아오던 집이었습니다. 등기는 아직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과시처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계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존중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경계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2사람이 돌아오자 식탁 위에 노란 마음 공책과 스마트워치 충전기 작은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할인이가 먼저 달려와 내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무릎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세영이 말했습니다. 손부터 씻자. 할머니 품에 오래 있지 말고. 그 순간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말 조금만 들어줄래?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들은 소리를 낮춥니다. 낮은 소리는 오래 남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시계를 벗겨 내 앞에 놓고 부탁했습니다. 책 읽기 녹음 조금만 들어보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켜고 세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냄새와 멀찍이라는 단어가 방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한 박자 쉬었다가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작가와 그런 분이라는 말이 조용한 저녁 공기에 가만히 떠올랐다가 앉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세영아, 내 목소리지. 세영이 답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교육이니? 아이에게 사람을 닦으라고 가르치는 일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들 앞에서 숨기라고 가르치는 일인가요?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진수는 우리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방 안 공기가 잠깐 마를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노란 마음 공책의 첫 장을 밀어 세영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등기 사본을 꺼내 식탁 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힘자랑하려는 건 아니야. 그저 최소한의 존중을 부탁하려는 거야. 냄새라면 더 자주 씻을 수 있고 행주 따로 쓰라는 말도 따랐지만 사람을 닦아내라는 말은 예의가 아니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녹음을 틀었습니다. 낮 시간 충전대에 놓인 시계 버튼이 장난처럼 눌렸던 모양입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스쳤고 이어 세영의 낮고 또렷한 말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이미지를 망치면 누가 책임지느냐? 냄새는 좋은 핑계다. 어머니 약점만 잡으면 남편은 말 잘 듣는다. 집도 나중에 우리 이름으로. 어머니는 결국 혼자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녹음된 소리였고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할수록 선명했습니다. 진수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손짓으로 아들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싸움이 아닌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던 목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사실 할머니 자랑하고 싶었어. 친구들한테. 할머니 미역국 맛있다고 곰 3마리 같이 불러준다고. 나는 할머니 냄새 좋아. 아이의 말은 둥근 돌처럼 방의 가운데에 툭 떨어졌습니다. 물결은 부드러웠고 그 물결에 내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사람을 먼저 지우려 했네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고 꾹 누르던 말들이 떠오르려다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는 쉬이 부풀고 쉽게 터집니다. 그러나 오래 남는 것은 다짐과 약속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 고맙다. 나는 너를 내 딸처럼 대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은 같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첫째 아이 앞에서 다시는 가족을 낮춰 말하지 말 것. 둘째 아이에게 사람을 물건처럼 닦으라고 가르치지 말 것. 셋째, 집안의 중요한 일은 셋이서 상의해 결정할 것. 특히 누군가를 집에서 몰아내는 방향의 말은 꺼내지 말 것. 넷째, 오늘의 모든 녹음은 내가 보관하되 서로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상자로 삼을 것. 나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사과다. 내가 오래 침묵해서 너에게 그 침묵이 자유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아무 말 안 하니 계속 밟아도 되는 자리라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봉투 안에는 노란 마음 공책의 첫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 소유자 윤말자. 그리고 그 아래 새로 붙인 오늘의 한마디. 나는 여기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세영은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릎이 바닥을 살짝 스쳤습니다. 거칠지 않은 소리. 나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릎은 복수의 표식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섭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노란 마음 공책에 새로운 규칙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누군가를 뱅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연필이 될 것. 증거로 남길 만한 일은 먼저 서로의 눈을 보고 말로 확인할 것. 스마트워치는 책 읽기용으로만 쓸 것. 집안의 결정은 셋이서. 글씨는 단단했고 획은 길었습니다. 다짐이 길어질수록 호흡도 길어졌습니다. 그 주말 세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첫 수업은 스프레이 없이 하는 법부터다. 부엌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미역을 물에 담그고 푸른 잎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소금 한 꼬집, 국간장 한 숟갈, 불세기
조절. 나는 손의 감각을 천천히 건넸고 세영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내가 말하자 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웁니다. 배운다는 말에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배우는 동안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점심상에 미역국이 올랐습니다. 할인이는 두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아이는 내 팔에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냄새 난 좋아. 나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도 내 냄새가 좋다. 새싹이 햇빛 맡은 냄새. 아이는 킥 웃었습니다. 웃음은 집 안 벽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사람은 하루를 버팁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세영이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스프레이를 안 썼어요. 바람으로 환기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커튼을 밀었습니다. 커튼은 바람과 장난을 치듯 출렁거렸습니다. 바람은 냄새를 섞습니다. 너와 나와 아이의 냄새. 함께 먹은 소고기와 책장을 넘긴 종이의 냄새. 빨래에서 마른 햇빛의 냄새. 그 섞임이야말로 집의 향기입니다. 한 달 뒤 나는 등기소에 들렀습니다. 변경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대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윤말자는 생존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거주권을 보유한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이를 제한 축소 배제하지 않는다. 창구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합의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아주요. 돌아오는 길 벤치에 잠깐 앉아 노란 마음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 집의 냄새는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시간. 글자를 적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마지막 노란빛을 간직한 채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려앉는 것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떠오르는 것보다 때로는 더.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오후 햇살로 환했습니다. 세영이 마루를 닦다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향균 스프레이를 식탁 위에 두지 않을게요. 대신 창문을 자주 열게요. 나는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는 말은 짧지만 마음을 길게 만듭니다. 우리 셋은 저녁 준비를 하며 서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진수는 회사에서 들은 따뜻한 말을 전했고 세영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미역을 칭찬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만난 오래된 이웃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말들은 식탁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가 접시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녹음할래? 내가 편지를 읽어줄게. 나는 약속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좋은 말만 담자.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같은 말.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틀려도 괜찮아. 그 말이 방 안을 둥글게 맴돌다가 내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래 머물다 잔잔하게 앉았습니다. 가끔 나는 처음 들었던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할머니 냄새, 멀찍이 닦아, 그런 분, 그러니까요. 단어는 사람을 찍는 도장 같아서 한번 찍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어가 덧칠되면 도장은 새 모양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해, 괜찮아, 함께, 존중, 약속. 그 덧칠이 바로 우리가 나눈 대화였고 우리가 세운 경계였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숨이 섞이려면 먼저 서로의 선을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 나는 동네 경로당 합창단에 다시 나갔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바빠 쉬었던 곳입니다. 말자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에 바람 넣느라요. 연습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시작하는 그 노래를 부르며 나는 마음속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사람 냄새 나고 밥 냄새 나고 책 냄새 나는 집. 그 집은 주소가 아니라 관계로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고향을 다시 가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고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밤엔 아이와 함께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를 지나 이제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내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진달래에서 혀가 꼬이면 나는 웃으며 알려줍니다. 진달래, 꽃잎을 한 장씩 펼치듯이. 아이는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크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내 공책에 또 한 줄을 만듭니다. 오늘의 한마디 꽃은 서두르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향기를 놓치고 천천히 가면 향기가 따라옵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빨래를 널고 점심이면 시장을 다녀오고 저녁이면 국을 데웁니다. 살아가는 일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을 제 시간에 하는 꾸준함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할 때 그것을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돌봄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 냄새, 막 지은 밤 냄새, 햇빛에 잘 마른 이불 냄새. 그런 냄새들이 섞여 우리는 하루를 봅니다. 우리가 서로의 냄새를 지우려 애쓸 때 사실 지우고 싶은 건 고단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단함을 지우지 못하듯 사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방법을 배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원한다, 부탁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노란 마음 공책에 맨디 장에 작은 질문을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냄새를 지우려 할 때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지킬 것인가? 나는 그 답을 압니다. 증오 대신 증거와 말로, 고함 대신 경계와 약속으로 마음을 세우는 길. 틀려도 괜찮다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습니다. 서로의 숨과 냄새를 섞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이는 다시 시계를 누릅니다. 할머니, 내일도 읽어줄게.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일도 읽자. 천천히, 또박또박. 그 말 속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포개집니다. 오래, 부드럽게, 그리고 단단하게.